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내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군산에서 접촉자 확인이 쉽지 않아서 방역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시중에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틈타서 모바일 중고장터에서는 기초수급자에게 무료로 지급된 마스크까지 판매하는 얌체 상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총선 군산 출마를 준비해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 끝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입춘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낮부터 점차 흐려져 밤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내 첫 번째 확진자가 군산에서 나왔지만 접촉자 확인이 어려워서 방역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8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군산 목욕탕에는 이 CCTV가 없어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방법은 오직 하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8번째 확진 환자인 62살 여성은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국내로 들어온 뒤 지난 25일부터 군산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되기까지 익산에선 원광대병원, 군산에선 자택과 의료원 응급실, 수송동 유남진 내과의원, 경암동 이마트, 신영동 선창아구, 나운동 참치본가, 수송동 우정명태, 문화동 우리떡갈비, 그리고 월명동 근대역사문화거리에 있는 아셈 피트니스 사우나를 방문했습니다. 8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33명, 모두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목욕탕 방문자는 14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격리된 1명 이외에 다른 접촉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자를 통해 3차 감염까지 일어날 수 있어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목욕탕 안팎에서 CCTV 확인이 어려워 방문자의 동선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역학조사팀에서 경찰에다가 CCTV 주고 특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환자가 목욕탕에 있었던 시간은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가량. 비슷한 시각 목욕탕에 있었던 사람들의 자진 신고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목욕탕 같은 데는 입구만 있어요. 그 시간대에 거기서 가신 분들은 좀 우리 보건소나 우리 133으로 신고 좀 해달라. 방역당국은 114를 통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군산 지역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학교가 강제 휴교에 들어갔고 중국과 백길이 끊긴 군산항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군까지 의심 환자로 추가 격리되면서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인호 기자가 군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군산 시내 한 어린이집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장애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방역 요원들이 바닥과 교실 손잡이 등을 꼼꼼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부모의 불안해하니까 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독을 하는 거고. 군산 지역 138개 유치원과 초중고 등 모든 학교도 잠복 기간인 14일까지 전면적인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마다 바이러스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교실 문을 꽁꽁 잠궜습니다. 중국 석도에서 군산 간 백길에는 여행객 탑승이 금지된 가운데 화물 수송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중국 쪽에서만 여기뿐만 아니라 화물에 대해서 검이 강화돼가지고 추후 조금 더 여건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군산시는 8번 환자와 접촉한 군산 시민 48명 가운데 밀접 접촉자 16명과 미군 2명도 유사 증세를 보여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던 대형마트는 주차장이 텅텅 빌 정도로 고객의 발길이 끊겼고 전통시장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강제 폐쇄를 당할 수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갖춰져 있는가 그 조사만 해가지 어떠한 그 지원 대책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잠복 기간인 오는 14일까지 이 같은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높아만 가는 불안감에 전라북도는 신종 코로나 검사와 감시 대상을 늘리고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노력에도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 시민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전라북도가 대응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확진자와 식사나 대화를 나눈 밀접 접촉자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능동감시 대상자로 행동에 제약이 없던 일상 접촉자들도 밀접 접촉자들과 마찬가지로 2주간 자가격리됩니다. 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하고 자가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도 지원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접촉자 발생 기준을 오늘로 정한 정부와 달리 앞선 접촉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 조치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내용과 함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입국자들의 진단검사 기준도 강화해 발열이나 기침 등 가벼운 증상도 검사를 실시하고 중국 유학생 3,300여 명은 건강 상태를 따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늦은 정보 교류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도 보건당국은 8번 환자의 확진 여부를 파악하고도 정부 발표를 기다리느라 대도민 정보 전달이 늦었고 역학조사 권한이 없어 목욕탕 접촉자 파악에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에 올라가야 되고 중앙에서도 또 시간이 지체되고 확진 판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부분이 위임이 되면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훨씬 더 도민들한테 빨리 알려드리고 신종 코로나 대처 강화에도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조 체계가 미흡해 시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일제히 휴업에 들어간 군산 지역 학교 교직원의 추가 안전 대책이 요구됩니다. 군산 지역 학교의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등이 전면 중단됐지만 교직원들은 마스크나 손 세정제를 지급받은 것 외에 별다른 방역 대책이 없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교과 보습학원과 교습소 등 800여 곳이 학원연합회 지침대로 휴원에 들어가지만 개인과의 교습은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당국이 부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기관을 사칭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정보기관 명의로 감염병 예방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일부는 가짜 인터넷 주소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해킹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 해킹 피해를 예방하려면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 모바일 중고 장터에서는 기초수급자에게 무료로 지급된 마스크까지 거래되고 있어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시내의 한 대형마트. 어린이용 마스크만 진열돼 있을 뿐 성인용 마스크는 품절돼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손 소독제도 마찬가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에 찾는 사람은 많지만 지난 일요일부터 납품이 되지 않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트에도 없고 오늘 이제 사러 갔는데 안 판다 그래서 그럼 방한용이라도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방금 산 거예요. 약국에서. 시내 약국도 마찬가지인데 소량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납품량이 부족해 판매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몇 번이나 보내봤어요. 대량으로 사려고. 대량으로 사려고. 몇 개도 없는데 대량으로 어떻게 사겠어요. 전주시 보건소도 마스크 4만 장을 확보해 경로당이나 지역 아동센터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고 있지만 1인당 한 개씩만 지급해도 10만 장이 필요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한 곳에서 다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적게나마 소량으로 이것저것 해서 지금 수량 확보를 통해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틈타 모바일 중고 장터에는 기초수급자들에게 무료로 지급된 마스크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 로고가 선명한 제품으로 지난해 미세먼지에 대비해 한 사람에게 최대 40장씩 나눠준 마스크인데 누군가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인터넷 그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글이 게시되는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누군가에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꼭 필요한 방역 물품인 만큼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산 출마를 준비해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뜻을 접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결국 발목이 잡힌 건데 지역에선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지만 이제 멈춰설 시간이 된 듯하다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에게 공개 편지까지 보내며 경선 참여를 요구했지만 후보자 검증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결국 자진 사퇴의 길을 택한 겁니다. 그 배경엔 부동산 문제가 전국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당 관계자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증위는 앞서 김 전 대변인의 적격 판정을 3번이나 미루기도 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인 만큼 존중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앙당 판단이 지역 민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SNS와 당원 게시판 등에는 민주당이 법적 문제가 없는 김 전 대변인의 불출마를 사실상 압박해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투기가 아니라고 이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경선이라도 하게끔 해서 시민이나 어떤 당원들의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서는. 군산은 황진 혁신성장특별위원장에 이어 김의겸 전 대변인까지 사퇴하면서 신영대 전 지역위원장이 유일한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 있으며 전략공천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빠르면 이번 주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져 군산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난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현재까지 7명이 등록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춘성 전 진안군 행정복지국장과 한수용 민주당 도당 노인복지특위위원장, 허석준 전 진안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고준식 도당 부위원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김현철 전 도의원과 송상무 전 진안 부군수, 이충국 전 도의회 교육복지위원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를 21대 총선 공약화하고 전북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칭 하구역 복원특별법을 21대 국회 우선 발의 법률로 채택해 새만금을 포함한 하천과 하구역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병 확산의 여파로 70일 남짓 남은 4.15 총선의 유세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내 예비 후보자들은 악수나 명함 돌리기 등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을 자제하는 대신 유선 전화나 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당도 대규모 행사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순찰 업무를 소홀히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부 경찰청은 새벽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세우고 잠을 자거나 또는 사무실에서 불을 끄고 휴식을 취하다 적발된 경찰관 15명을 감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근무 태만 실태는 전주 MBC 이슈 옥타곤을 통해 알려졌으며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네일아트 업소를 운영하며 회원권을 팔고 잠적한 업소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네일아트 업체 대표 40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전주와 서울 등에서 네일아트 업소 4곳을 운영하며 피해자 170여 명에게 회원권을 팔고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뒤 업소 문을 닫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진안 마이산. 진안군은 그동안 이 포털이나 군 홈페이지에서 각자 다르게 표기된
마이산 높이를 다시 측정해 하나로 표기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지난 마이산 도립공원의 산 높이가 도립공원 지정 이후 41년 만에 안마이봉은 687.4m, 수마이봉 681.1m로 수정 표기됩니다. 진안군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 높이 측정을 의뢰했는데 안마이봉은 기존 686m에서 1.4m가, 수마이봉은 기존 680m에서 1.1m가 더 커졌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 측량을 토대로 측정한 마이산 높이를 계기로 관광객에게 더 새로운 관광상품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남원사랑 상품권을 5월 중에 선보입니다. 모바일 남원사랑 상품권은 조폐공사 스마트폰 앱 지역 상품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QR코드 결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상반기 중에 발행을 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올해 시설 원예 분야에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설하우스나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소등 유망작목 육성 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장수군은 시설 원예 사업 대상자 위주로 재배 방법 등을 교육할 방침입니다. 순창군이 귀농 기촌인 정착 지원 사업에 62억 원을 투입하고 도시민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순창군은 올해 처음으로 지역민과 귀농 귀촌인 사이 갈등을 해결하는 귀농 귀촌 갈등 해결 전담반을 운영하고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비 귀농 귀촌인 정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입춘인 오늘부터 영하의 추위가 예고돼 월동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저기온이 최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고돼 열흘 이상 생육이 빨라진 보리와 밀, 마늘, 양파, 과수 등은 보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웃자란 맹류는 롤러로 눌러주고 마늘과 양파는 보온 자재로 덮어줘야 하는 등 철저한 보온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마감했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말까지 모금액이 역대 최고인 83억 7,500만 원으로 온도탑이 107.1도를 기록해 21년 연속 100도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회는 개인 기부자와 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성금 전액을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완주군에 방역 마스크 10,000개를 기증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다는 여론에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으며 완주군은 기증받은 마스크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산내읍 신정마을 주민 50만 원, 별산마을 주민 22만 5천 원, 완주군 구이면 마음마을 주민 30만 원, 임실군 청옥면 청계마을 주민 12만 원, 무주군 분안면 율소마을 주민 10만 원, 남원시 대산면 노산마을 주민 30만 원, 상대마을 주민 30만 원, 하대마을 주민 30만 원, 김제시 죽산면 내촌마을 주민 31만 1천 원, 대선마을 주민 12만 5천 원, 김제시 공덕면 송산마을 주민 35만 원, 남계마을 주민 10만 4천 원, 독립마을 주민 30만 원, 익산시 남중동 24통 주민 20만 원, 4통 주민 17만 5천 원, 29통 주민 30만 원, 정읍시 내장산 웰빙 엄마밥상 임재웅 부부 20만 원, 정읍시 수성동 수궁대표 연성미 주민 10만 원, 양자간 10만 원, 중앙마을 2통 주민 18만 1,99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은 중견 원로 작가의 작품을 부채에 담은 송부영신전을 오늘까지 선보입니다.
전주 누벨백 미술관에서는 오늘까지 조선대 장재욱 교수의 두 번째 개인전을 엽니다. 김판용 시인의 사진 초대전이 오늘부터 23일까지 전주 지후갤러리에서 동행 혹은 사랑을 주제로 열립니다. 조선 말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옥마을의 풍경을 담은 사진이 전주 어진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연극 오래전에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이 영화 성해의 나라 개봉을 기념해 오늘 감독과 배우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읍 씨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SNS를 통해 홍보하는 1020 크리에이터를 오는 7일까지 모집합니다. 전주시가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주 시민대학 강사 8명을 오는 1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주 맞춤훈련센터에서는 경비 등 맞춤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전북은행 JB 문화공간에서 상반기 대관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입춘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낮부터 점차 흐려져 밤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6도, 익산 영하 5도에서 6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8도에서 6도, 진안 영하 9도에서 5도, 서해안권 군산은 영하 4도에서 5도, 고창 영하 5도에서 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완주에서 좋음,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